자, 이번 강의는 건축법의 기초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건축 허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는, 앞에 강의에서는 건축법의 어떤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웠죠, 용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물, 공작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법 11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11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우리 앞에서 건축 배웠죠? 5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건축물도 배웠어요.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럼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대선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청한테 가서, 보통 이제 땅 주인이 자기다 설계도를 그려서 이제 건축사한테 부탁을 하고, 건축사가 설계도를 잘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하겠다, 또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 관청은 어디입니까?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다음에 시군구청장. 우리는 시군구청장의 포인트를 맞추고 시군구청장님한테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 건축허가가 나와야지만 건물을 이제 공사를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건축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님이 원칙인데, 자, 우리 구청장 위에 21층, 구청장 위에 우리가 특별시장님하고 광역시장님이 있어요. 자, 도지사님은 아니고, 자, 시장군수님 위에 도지사님은 말고 구청장 위에. 자, 구청장 위에는 기본적으로 특별시장님과 광역시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창고 같은 건물은 제외하고, 자, 공장창고를 제외하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기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위에서 그 안에서 지을 때는 밑에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직접적으로 허가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외적 허가권자에 특별시장님, 광역시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도지사님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님이 같은 서열인데, 도지사님, 자, 우리 도지사님 아래에는 시장군수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보통 허가도 하고, 만약에 경기도 무슨 남양주시다 그러면 남양주 시장님 또는 군수 이런 분들이 허가권자인데, 경기 도지사님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의 허가. 자, 그럼 이제 도지사님은 요 3번의 사전 승인권이라는 걸 갖습니다. 자, 도지사님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자기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대신 우리가, 자, 아까 시장군수, 도지사님 아래 시장군수가, 자, 보통 건물 말고, 자, 다음은 하나의 건물을 건축 허가할 때는 도지사님한테 사전에 이 설계도 같은 걸 준비해서 사전에 승인이라는 걸 먼저 얻으셔야 돼요. 자, 이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공장 창고를 제외하고. 자, 그럼 이게 위에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허가한 건물하고 사이즈가 같네요. 자, 우리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서는 구청장님이 보통 허가하고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21층을 직접 허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 무슨 남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이런 데로 가면 의정부 시장님, 시장군수 할 때 그 시장님이 기본 허가를 하다가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 이상은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얻고 도지사님이 승인을 내주면 21층 이상을 그 시장군수가 허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님은 직접 허가해주는 사람은 아니고 2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사전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시장군수가 도지사님한테 사전 승인을 요청을 해서 사전 승인을 받으면 21층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보통 건물은 자기가 직접 그냥 허가하면 되는데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은 도지사님한테 내부적으로 사전 승인을 얻고 21층 허가를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사전 승인권자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어 구별해야 되는데, 사전 승인, 도지사님이 사전 승인 내준 지도가 있었죠? 근데 이 사전 결정은 뭔가요? 사전 결정. 자, 사전 결정은 이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서류를 12종류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서류를 먼저 내서 건축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사전에 먼저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 제도예요. 사전에 건축허가 나옵니까?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일부 서류를 먼저 내서 허가 여부,
허가 여부, 그 다음에 몇 층까지 허가 나옵니까? 이렇게 사이즈까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축주가 사전에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거는 사전 승인 신청이고,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나옵니까? 이렇게 건축허가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물어보는 건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사전 결정과 사전 승인 제도를 여러분들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목적이 그겁니다. 사전 승인과 사전 결정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자,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의 취소는 여기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으면요, 착공신고라는 거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공사 착수하셔야 돼요. 2년 안에 여기. 만약에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겁니다. 자, 건축허가 취소,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자, 이게 이제 우리 2017년 시험부터 이게 이제 2년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2년 안에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건물들은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조금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자, 허가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요 국토부 장관님이나, 자, 시도지사. 자, 국토부 장관님은 자기 아래에 특별시, 광역시도 있고 시군 구청장들, 자치시와 자치도 이렇게 모든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님이 당분간 허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님도 자기 아래 시군 구청장이 있으니까 어떤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2년 정도 이내로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1년 정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이제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자기 아래 허가권자한테 어떤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은 무슨 뭐 국토관리상 또는 국방이나 문화재 관리상 이런 목적상 이제 필요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의 제한. 이런 기간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하시고요. 허가 제한이라는 말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허가의 거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서류상 건축법에 위반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요. 우리 기속적 허가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위반이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원칙인데, 자, 요거는 그 기속적인 건축허가의 특징의 예외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 건축 규정 같은 거랑 잘 봐서 건축 규정에 정확하게 맞고 위반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요. 다만 위락이나 숙박설은 이거 애들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위락 숙박은, 자, 주거나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건축법에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다른 건물들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국 건축규정 거기 위반 사항이 없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위락 숙박은 한국 건축규정에 맞더라도 주거나 교육 환경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있다는 거예요. 허가의 거부.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물주가 보통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지를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뭐 예외가 있습니다. 뭐 사용할 권원, 보통 남의 땅을 빌려서 임차권, 지상권 이런 걸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은 대지 소유권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대지 사용권원인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걸 가지고도 건축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원칙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낸다. 다만 이게 이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인 뭐 임차권, 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분양 목적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뭐 연립 같은 걸 줘가지고 분양할 건데 그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대지 사용할 권원이 있어도 건축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단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안 됩니다. 그런 예외 같은 거 나중에 한번 배우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허가고요. 다음 내용 가보시면 건축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허가보다 간단한 절차가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용도변경도 용도변경 허가 있으면 용도변경 신고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건축신고는 뭐냐면, 아까 우리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대선할 때는 건축허가인데, 자, 이게 소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 아까 우리 건축허가 절차에서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건축신고. 이렇게. 우리가 건축허가 받을 때는 서류를 12종류를 내지만 신고할 때는 7종류만 내시면 돼요.
그 신고서가 딱 수리만 되면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우리 건축허가는 심사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건축 신고는 딱 수리가 되고 접수가 되면 그 절차가 끝나고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건축 신고는 뭐냐면 자, 소규모 건축행위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볼게요. 85제곱미터 면적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이에요. 아까 우리 저 증축, 개축, 재축도 건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증축, 개축, 재축하는 사이즈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은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건물을 개축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하는데 그 철거하는 사이즈가 80제곱미터만 철거하는 개축. 자, 80제곱미터만 개축하면 건축 신고로 나올 수 있죠. 요 개축 사이즈가 85 이내니까. 근데 만약에 바닥 면적 합계가 90이나 100을 내가 개축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고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축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보면 여기 4번에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건축. 요거는 신축으로 해석합니다. 신축으로.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지역에서도 연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건물을 한 동을 졌을 때 1층 만약에 사이즈가 60, 2층 사이즈도 60 그럼 합치면 120이니까 안 돼요. 근데 신고 나올 수가 없는데 1층 사이즈가 만약에 50, 2층 바닥 면적 사이즈가 40 그럼 합치면 90이 되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건물 지면 100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높이가 3m 이하까지만 증축하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자 그러면 건축허가 대신 제가 건축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 대신 신고를 요거 대체를 하고 착공 신고하고 나서 자 이제 1년 안에 착수네요. 1년. 자 요거 2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2년인데 이 건축 신고는 1년 안에 건축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신고는 1년이라는 그 기간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완공이 되면 마지막 절차가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건축법이랑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 건축 신고라는 제도가 소규모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신고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번에는 건축법의 29조인데 자 이번은 건물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건물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공용건축물 관청건물 지을 때는 허가 대상이나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대선할 때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서 건물, 뭐 소방서 건물 같은 이런 국가가 짓는 관청 건물은 건축 허가도 안 받고 건축 신고도 안 하고 건축법 29조에 근거해서 사전에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이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 협의 이후 건축 허가를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사용 승인도 이것도 생략을 하는 겁니다. 생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략 뭐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공사하고 나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요. 자, 아까 우리 건축허가 대신 협의로 대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착공 신고도 배제예요. 착공 신고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하는데 기한도 없어요. 그래서 협의로 짓는 국가나 자체는 공사 착수하는 기한도 없고 완공되면 이 사용 승인도 생략 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사용한다고 통보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공 신고 같은 것도 안 하고 착공 신고서도 안 내고 사용 승인 같은 것도 없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협의로 짓는 건물들은 이런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공사 착수 기한도 없고. 우리 건축법은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초를 잡아야 되는 게 건축허가, 건축 신고, 소규모,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 요 세 단계를 각각 우리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합법적으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유지 관리하는 새로운 파트로 넘어와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 파트는 요즘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 소유자나 건물의 관리인이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안전한 건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노후화되는 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유지 관리는 관청의 업무가 아니라 자, 유지 관리 의무는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 그다음에 건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대지가 건축법 규정에 잘 맞게 유지 관리를 잘 해야지 그 건물에서 안전사고도 안 생기고 또 화재 같은 거 났을 때도 빨리 대피할 수 있겠고 이렇게 유지 관리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시군 구청장님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기 건물은 자기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유지 관리 업무 중에서 요걸 하나 좀 볼까요? 정기 점검.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예, 그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이 집합 건축물, 아파트나 연립 같은 거로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까지는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기 점검이라는 걸 전문가한테 받아서 이거 보고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 어떤 건물이 지금 정기 점검 받아야 됩니까?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집합 건축물로 자, 여기 보시면 3,000제곱미터 이상짜리가 있었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고 또 집합 건축물,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게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년 동안 안 받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건물이 낡아진다고요.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이 정기점검이라는 걸 전문가한테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관리 의무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이니까 한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게 10년이 지나면 어떤 건물들은 전문가 우리 뭐 건축사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정기점검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안 하면 이제 이것도 제재를 받겠죠.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건축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